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민주당은 마치 2008년을 재현하는 분위기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국가 분위기를 낙관적으로 만들었던 버락 오바마 출마 시기를 말합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도 해리스 후보 쪽으로 기우는 추세선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 선을 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후보의 정치 운명이 달렸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한 일론 머스크와 2시간 넘는 생중계 인터뷰에서 딱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키워드는 김정은과 푸틴, 지구온난화와 핵온난화, 미치광이, 카멜라 해리스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아름다운 비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남자 트럼프와 머스크의 인터뷰는 뉴스 가치는 별로 없었지만 개성은 강했고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합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 모욕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강해집니다.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여장을 하고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캠페인에서는 사진 속 주인공이 벤스 후보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벤스 후보는 성별 이슈에서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캠페인에 유리할 리는 없습니다.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중국 방문 30회는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이 점점 파고드는 이슈입니다. 애리조나 주민들도 다른 주처럼 낙태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선 투표율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격전지의 요소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은 악명 높은 지진대가 진앙지였지만 막상 지진대 아주 가까이에 사는 저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미국 내 외로 각계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관심도도 다를 테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집에 일찍 가야지 되나 일찍 가지 않아야지 되나 하다가 어땠을까요? 지진이 발생했고 지진대가 바로 저희 집에서 몇 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뭐 가까이 제가 길 이름도 압니다. 교차되는 그곳에 안 갔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슈들이 서로 다르지만 아주 공통적으로는 이건 11월 5일, 6일, 7일, 8일까지도 계속 갈 겁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일론 머스크와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발음이 전과 다르던데 뭐 치아에 관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가에서부터 그 이슈까지 민주당의 저 뜨거운 기세가 언제 멈출까? 아니면 끌고 갈 수 있을까? 11월 달까지 이런 것 세계에서 다 여기도 또 각자의 이슈에 맞게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이민법 그 변호사를 접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도 본인이 아주 대규모 추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가 하면 각자 서로의 그 이슈에 따라서 이 대선을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늘 짧게 전해드리고요. 어제 있었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의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인터뷰는 사실은 내용보다도 더 주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 오늘 더 힐에 보면은 오바마의 2008년이 돌아온 것 뭐 이런 비슷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8월 달 하면은 보통 정치적으로는 슬로우한 그런 달이거든요. 물론 올해 8월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와는 약간 구분이 되겠지만 8월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여름 휴가 끝났을 테고요. 미국 한창 여름 휴가철이고 이게 이제 9월 달에 미국만의 그 독특한 9월에 노동절까지 이어지죠. 그 이후에 뭐 학교도 가고 학교도 뭐 시메스터와 쿼러제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학교도 가고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뭘 시작해 봐야지 하는 것처럼 8월 달은 미국의 정치계에서 너무나 슬로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떡하니 hope, HOPE, 희망 이런 티셔츠 같은 것을 막 팔면서 많이 팔리면서 그 바람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인기 없었던 그리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미네소타 주지사. 그래서 누구는 한국에서도 막 미국 문제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월츠라고 발음을 합니다. 뭐 이름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각자 본인이 부르는 것에 따라 다르고 저도 이름을 실수해서 부르는 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분들이 월츠라고 잘못 불렀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는 팀 월즈입니다.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 이 두 사람이 이 정도의 오바마 시대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후보가 저건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서 붙여놓은 사람이지 nobody was there.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8월 달에 오바마의 그 호프는 처음에 이제 존 맥케인과 대결할 때였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존 캐리와 대결을 했고 그 존 맥케인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세라 페일린이라는 정말 이 사람도 듣도 보지도 못한 엘라스카 인구 당시에 6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주의 주지사를 존 맥케인이 내가 너무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늙어서 그런가? 오바마가 40대 저렇게 젊고 포로제닉하고 텔레제닉하고 잘생긴 데다 말도 잘하고 희망을 얘기해서 그런가 하고 세라 페일린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당시에 그 기분을 지금 계속 그 민주당이 불과 뭐 한두 줄 사이에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버락 오바마 공통점이 있죠.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지만 같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해서 정치 캘린더에서 잠자는 달이 민주당이 이렇게 깨웠고 실제로 카멜라 해리스가 2주일은 안 된 것 같아요. 한 열흘쯤 됐나요? 오바마의 선거 캠페이너들을 쫙 영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고 그래 당신이 웃음이 어떠한 그 특징이라면 그 웃음을 우리 살립시다. 이런 식으로 낙관적인 무드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오바마가 2008년도에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럼 2008년과 2014년 사이에는 16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 16년이 흘러서 우린 다시 과거로 트럼프 시대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의 희망이라는 것을 살짝 이렇게 입혀서 오바마가 쓰던 용어를 잘 이렇게 묶어서 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옷을 입고 나온 것과 같은.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또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주일 동안 깜짝 놀랄 만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씀드릴까요? 18살에서 29살 사이 소셜 스피어 서베이라는 데서 한 것인데 여기도 뭐 젊은이들은 51%대 42%, 9% 차이가 납니다.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가 그만큼 앞서간다는 거죠. 물론 젊은이들, 아직은 남자 젊은이들은 트럼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성들이 이것도 차이가 계속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까다로운 여론조사 기구이기도 하고 A+를 맞는 미 국내외에서 전부 538에서도 오늘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2.8%포인트 높습니다. 불과 며칠 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거의 똑같다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The Hill과 Decision Desk 헤드쿼터. 이 더 힐의 여론조사는 제가 한 5번쯤 말씀드립니다. 결코 민주당에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이 더 힐의 단독이 아니라 더 힐이 쫙 분석을 했어요. 111개의 여론조사 기구를 분석한 결과 지금 해리스가 0.3%포인트 트럼프를 앞서간다. 바이든 때는 3.3%포인트 트럼프가 앞서갔는데 그게 과거 3주일 전입니다. 3주일 만에 3.3% 뒤지던 민주당이 0.3% 그러면은 앞섰다는 것은 3주일 만에 3.6%포인트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시골에 작은 마을에 뭐 무슨 촌장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물론 다음 주까지는 절대로 반전시킬 여지가 없을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니까. 그러나 빨리 반전시키지 않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 무척 곤란해집니다.
무척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일론 머스크가 불과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했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슈퍼팩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도 모으고 해서 돈으로 도와주는가. 어제는 이제 X에 완전히 그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뷰를 했죠. 이 X가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기 전에는 누구는 어떻게 보고 누구는 어떻게 볼지라도 어쨌든 중립을 추구해 가는 것이 이 X의 어떤 목표였습니다. 회사에.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와 손잡고 우파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이제 어제 트럼프를 띄워주기 위한 발라드 세레나데의 인터뷰였는데 처음엔 이제 한 40분 정도는 기술 문제로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다가 론 디센티스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론 디센티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론 디센티스를 아주 야심차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도 기술 문제로 엉망진창이었었잖아요. 그게 조금 연상이 됐고 어제는 40분은 그랬지만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 이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한 거였잖아요. 피크 때 130만 명이 접속을 했답니다.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본인의 플랫폼에 등장을 시켜서 본인의 얘기도 좀 많이 하고요. 인플레이션 원인은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트럼프 후보를 자주 칭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제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요, 이렇게 트럼프와는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해리슨과 바이든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갈림길인데, 트럼프는 번영의 길로 인도하고, 카멜라 해리스는 반대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중도였을 때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트럼프가 선동했다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게 트위터의 판단이었고 그때부터 딱 여기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뭐 트위터만 막은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전부 막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걸 인수하고 복귀를 시켰지만 트럼프는 이미 그 사이에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트위터 이름이 X로 바뀐 이곳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화답을 한 거죠. 장사를 해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트위터에 처음으로 썼고 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 트럼프는 이건 사기다. 말도 안 된다. 내가 대통령만 돼봐 그 보조금은 당장에 끊어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트럼프가 최근에는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나를 지지했는데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이 전기 자동차를 지원할 수밖에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는 great하다고 정말 테슬라는 훌륭한 자동차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남자가 서로에게 막 여러 가지 동의하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녹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암살 시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보신 분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후보를 수락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 얘기는 지금 딱 한 번만 말하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로서도 너무 괴롭고요 하면서 암살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한 이 얘기를 20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일론 머스크가 막 주먹을 쳐들고 한 것을 너무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admire you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이 용기가 있을 수 있는가 하고 admire 당신의 용기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뉴스를 늘 접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심하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별로 뉴스적인 것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미국의 범죄자들보다 훨씬 말하자면 악랄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These are rough people. Yeah. These are criminals that make our criminals look like nice people, and it's horrible what they're doing. 네, 우리의 그 크리미널 범죄자들을 나이스하게 보일 정도로 이 범죄자들은 너무너무 러프하고 터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고 제가 들려드렸던 뭐 시진핑, 김정은에 관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그 본인이 하는 그 게임에서는 굉장히 그 최고인 사람들, 정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약간 허풍을 붙여서 이 푸틴이 예전에 뭐 이걸 한다 그러면 내가 stay no 하면 안 하고 뭐 이랬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좋다. 독재자들 얘기를 합니다. Never have done. I got along well with them. I hope to get along well with them again. You know, getting along well with them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네, 이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은 good thing이지 bad thing이 아니다. 그때 이제 음성이 좀 작아졌잖아요. 이게 아마 어제 그 X의 테크놀로지컬적인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도 뭐 이스라엘과 같은 아이언돔을 도입을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 이게 바로 최근에 이제 뭐 좀 수그러들은 그 프로젝트 2025라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트럼프의 임기 2기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연방 교육부를 없애고 뭐 주정부에서 뭐 알아서 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엄청 많은 시간을 이미 바이든은 사임했습니다. 바이든과 해리스 후보에 대한 그 비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모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쭉 많이 하면서 해리스를 지명한 것은 이건 쿠데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리스 그 후보는 극좌 미치광이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은 나라가 없어지고 말 거야. 경찰 기금은 완전히 없앨 것이고 5일 시추도 금지하게 될 거야. 이거 이제 해리스가 최근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5일 시추도 많이 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그 트럼프 후보가 She's a radical left lunatic, and if she's going to be our president, very quickly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and she'll go back to all of the things that she believes in. She believes in defunding the police. She believes in no fracking, zero. She's getting. 네, 이 경찰 기금도 완전히 없애버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노 프래킹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제일 이상했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이제 끝나가는 그런 부분에 어제 아직 못 봤네요. 제가 본다고 하면서 시사주간지 타임 커버에 카말라 해리스가 나왔는데 너무 뷰티풀한 사진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나왔다고 아주 좀 괴상하게 칭찬을 하는 듯 하면서 like a 멜라니아 트럼프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은데 타임에서 아름답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얘기도 했습니다. On Time magazine today, she looks like the most beautiful actress ever to live. It was a drawing, and actually, she looked very much like a great first lady, Melania. She didn't look. Yeah. She didn't look like Camilla. That's right. But of course, she's a beautiful woman, so we'll leave it at that, right? 그래도 뭐 뷰티풀 워먼이라고 하긴 하네요. 이 그 뭐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그대로, 그리고 본인도 웃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 아주 그레이트한 그 퍼스트 레이디하고, 중간중간 야야는 그 추임새를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잘 넣어줬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얘기한 많은 것들 가운데서 팩트 체킹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미국 바깥의 언론이 너무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팩트 체크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던데,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40분 동안 진행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것도 우리 해킹당했다라고 했는데, 해킹당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그럴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익숙한 가짜 주장들을 어제 무척 많이 했었고, 하나는 이민자와 범죄의 얘기. 그 많은 분들이, 한인분들도 이민자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범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초당적인 아니면 공화당 성향의 어떤 그 띵크탱크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민자들이, 뭐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들이 오히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범죄 저질러서 잡히면 추방되는데, 미국에 오려고 죽음의 산을 넘고 건너서 온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일부러 저지르겠는가 하는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한
2억 명 정도 있지 않나요? 일론 머스크가 팔로워가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크 타임에 130만 명이 접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 지금 남아 있으니까 꼭 X에서뿐만이 아니라 거의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모든 매체에 이 풀리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가디언은 초점 없는 굉장히 분열적인 인터뷰였다. 그리고 weird한 커멘트, 완전히 요즘 이상하다. weird가 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얘기한 뒤에는 일상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이상한 커멘트, weird한 커멘트가 많았다고 했고, 영국의 미러는 그다지 트럼프에게 뭐 나쁜 보도를 별로 안 하는 그런 편인데도 발음이 굉장히 이상했다는 것을 미러만 하던데요. 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음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치아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나이도 78살이나 되셨으니까 어떤 무슨 뭐 뭔가 뭐 수술을 받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유럽연합은 이런 인터뷰가 하기 직전에도 증오, 무질서, 뭐 폭력을 선동하기도 하고 하는 이 X가, 그리고 가짜 정보를 요즘 많이 내잖아요.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게 뭔가 조작된, 딥페이크된 이런 것들을 막 올리고 이거 딥페이크다, 인공지능이 가짜로 만든 거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디지털 법, 그 유럽의 디지털 법에 위배가 된다.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 이 X라는 컴퍼니는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기 집착적인 부자 두 남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뭐 여러 이슈에서 말을 했는데 모두 다 중산층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 부자들을 이롭게 하는 말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보다 더 좀 딱 와닿는 게 켈리안 코너웨이라는 트럼프 후보의 그 백악관에서 처음에 이제 자문 역할을 했었던 여성이잖아요. 남자가 조지 코너웨이 이 남편이 트럼프 다시 재선되는데 반대하는 엄청난 그 링컨 프로젝트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 사이에서 자녀도 막 부모들과 싸우고 이랬었는데 그 켈리안 코너웨이가 바로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내 취임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막 가짜 얘기를 하니까 대한 진실이라는 말을 얼터너티브 뭐 팩트? 얼터너티브 뭐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쭉 트럼프와 함께 했는데도 트럼프는 카멜라 해리스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기려면은 모욕 주는 것을 피해야지 된다. 그리고 정책 대결로 나가야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의 저 내용도 사실은 트럼프의 지지층은 아주 시원하다고 하고 계속 이제 그 이후에도 디트로이트에 사람 하나도 안 갔는데 그거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뭐 관중이야 청중이야 뭐 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고 너 그거 몰랐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트럼프에게 중요한 표를 줄 만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 대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해리스도 지금 약하죠.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뭔가 정책들을 내놓겠죠. 제가 때로는 뉴스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그 후보의 그 인터뷰 자체를 저 같은 사람은 방송을 해야지 되니까 할 수 없이 듣고 기다리고 또 뭐 정리를 하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정서에도 별로 좋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짜가 그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가 해서 별로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를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든 틀리는 말이든 많이 퍼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맞다고 믿기도 하고 그렇다고 맞는 말을 더 많이 했겠죠. 어제도 틀리는 말보다는. 이 뉴스 하면서 제가 제일 그 뭐라고 할까요? 딜레마? 아니면 시간 이렇게 쓰기 싫은데 할 때가 이런 때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두 가지 이슈를 전해드리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다 공화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관한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보다도 훨씬 지금 이제 정치계나 정치 인물을 놓고는 우리 스스로가 좀 뭐라고 하나요? 좀 포용력이 좀 없기로 작정을 했구나. 왜냐하면 공화당의 JD 밴스 후보에게 몰아치는 민주당으로부터의 공격이나 또
팀 월즈라는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에게 몰아치는 공화당으로부터의 공격이나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할 때는 어머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무조건 너무나 단세포적으로 비난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보스턴 글로브 일면의 그 탑뉴스를 보니까 이 중서부의 그 길거리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신념 이런 것을 둘러싼 결투에서 두 남자가 싸우고 있다. 이 두 남자가 한 남자는 오하이오주 출신의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고 또 다른 남자는 이 미네소타의 팀 월즈 주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부통령 후보, 공화당 부통령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어제는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왜 제 마음은 어땠냐면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는 달리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다른 굵은 뉴스도 많으니까 구태여 그것까지 하고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또 일부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에서는 엄청나게 부각을 시켰고 보수적인 매체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게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여장을 한 사진이 나온 겁니다. 일요일에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다시 두 번째의 사진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공화당이 너무 싫어하는 드래그 퀸이라는 것이요. 남자가 이렇게 여장을 하고 페스티벌 같은 데 가도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리고 실제로 1950년대에는 이게 이제 흑인들이 많이 어떤 그 변장 같은 것을 하고 가발 쓰고 노래하는 엔터테이닝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이 어떤 할러데이들이 많으니까 할러데이 때 페스티벌 때 그렇게 재미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뭐 소꿉장난을 한다던가 뭐 남자아이가 립스틱을 발라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계속 그렇게 되오다가 얼마 전부터 공화당에서 굉장히 그 성별에 대해서 시작은 메이비 민주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은 것을 보호해야지 된다 하니까 오히려 동성애자라든가 성전환자, 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더 큰 피해가 됐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또 권리로 법으로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먼저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단지 J.D. 벤스가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오하이오주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뭐 성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정책을 쓴다던가 학교에서도 뭐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런 남자가 떡하니 여장을 하고 사진 찍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우선 공화당이 그 사람은 J.D. 벤스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으니까 J.D. 벤스가 맞다고 봐야지 되겠죠. 사진 출처도 정확해요. 뭐 트라비스 윗필이라는 사람이 예일대학교 다녔잖아요. 이 그 J.D. 벤스가 그때 예일대학교 다녔다고 뭐 수십 년 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며칠 전에 생일이 지나서 40살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동문이 찍어서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데 돌아다니는 것을 뭐 받아서 아주 유명한 팟캐스터에게 보내서 그 팟캐스터가 처음에 딱 그 일요일 날 올린 거예요. 일요일 날 올렸는데 아마도 할로윈 때의 복장인 것 같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뭐 또 다른 J.D. 벤스에 관한 여러 가지 무슨 뭐 별로 전해드릴 가치도 없는 것 같은 뭐 소파와 섹스를 했다는 이런 등등해서 무슨 소파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소파 로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진이 나왔었고 어제는 같은 사진이긴 한데 조금 더 포즈가 야합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까만색 반팔 셔츠 같은 것 입고 눈화장 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목걸이 같은 것 하고 아래는 그 꽃무늬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통 모델들이 포즈를 취할 때 이렇게
목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하고 카메라를 뭐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식의 사진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해서 성적인 지향성이라든가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런 학교 교육 등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뭐 강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막 야유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젊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찍었는지 정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럼 내가 한번 해봐 하고 했는지 다 이건 상상의 영역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그 성에 관한 그런 그 정책이 다 가짜였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선이었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미국 정치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제는 피하고 싶어서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또 뉴스가 나오니까 어디선가는 여러분들께서 또 들으실 것 같고 보실 것 같고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팀 월즈 이 그 부통령 후보의 중국과의 오랜 관계 이것도 어느 정도는 고정관념이 있고 그 사람을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제 조사하는 단계겠지만 그런 건데 한마디로 팀 월즈는 왜 중국을 30번이나 방문을 했어? 그러니까 공산당이야. 시진핑을 좋아하고 공산당이 굉장히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지만 뉴욕타임스가 제일 좀 성의 있게 뭐 현장 이 그 팀 월즈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첫 번째 직장이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그 학교까지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할 때는 12년 동안 하원 의원을 했잖아요.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고 아시겠네요. 미셸 스틸박과 영킴 의원이 연방 하원 의원이 전부 이 사람은 민주당이지만 중국 특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특별위원회 소속이니까 그분들도 다 아시겠네요. 그리고 그 특별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이 사람은 중국 인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고 한때는 중국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자꾸만 뭔가 교류를 하면 중국이 그 이념적인 것에서도 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본인의 말은 그렇습니다. 하원에서 청문회 같은 데도 중국을 잘 아니까 자주 나와서 증언 같은 걸 했거든요. 처음에 중국과의 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건 미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카밀라 해리스와 팀 월즈가 대통령 부통령으로 일을 한다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미국의 중국에 관한 방향이 그렇고 그러면 한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1989년 여름이었답니다. 네브라스카 작은 마을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중국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제 말씀드린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가 이제 1989년이니까 천안문 사태 이런 때잖아요. 그 천안문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대부분의 미국인 그 교사들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중국에는 그때부터 외국인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났답니다. 위험하니까. 이 사람은 떠날까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있기로 했다는 거죠. 있기로 했었는데 그 중국 남부예요. 남부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1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영어를 가르친 게 중국과의 수십 년 동안의 관계의 시작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네브라스카에서 또 미네소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중국 역사 문화도 소개를 하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있고 떠오르는 국가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 네브라스카 하면 시골 학생들이라서 아무데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또 견학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 견학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회 방문이 됐다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교사고 뭐 좋은 아버지고 남편이고 또 학교 뭐 풋볼 코치고 이건 강조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하는 얘기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는 겁니다. 광범위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에 맞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일자리와 제조업 같은 것도 중국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을 했다고 하고 이건 이제 하원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달라이 라마를 만났고요. 홍콩의 아주 유명한 민주화 운동가 조시아 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할 때도 역시 그 동행을 했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과 이런 관계들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중국에 가게 될 때는 하버드 대학교의 월드 티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 프로그램으로 갔고 포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광둥성 그 서부의 도시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65명의 학생들을 하루에 이제 4번씩 4클래스를 맡았나 봐요. 미국 역사하고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제 학교에서 너무 잘 대접을 해줘서 다른 교사의 한 2배를 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 없는데 에어컨도 막 놔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코큰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별명도 뭐 Field of China 이 사람이 포용력이 좀 넓어서 중국의 들판이다 막 이렇게 붙여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중국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정부에 대해서 부당한 뭐 대우를 받는다던가 학생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뭐 몇 명 이상 낳으면 안 된다던가 그러나 적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또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니까 성취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하면서 결혼하고 그 신혼여행도 중국으로 갔고 학생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데리고 다니고 해서 이 선생님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었던 학생들이 쭉 그 인터뷰 같은 것을 하는 걸 보면 해외 다른 언론과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 통치의 충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한 자녀가 아니면 벌금을 내야지 되는 이런 것도 배우고 마오쩌둥의 그 잔혹한 통치 또 유혈 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사 공부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일을 했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건 자산이 될 것이다. 정말 반체제 인사 노벨상 수상자 류 샤오보요. 류 샤오보 석방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결의안을 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 또 종교 단체에 대해서 비난한 것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달라이 라마와 이제 밥을 먹은 것을 점심 먹은 것을 나의 인생을 바꾸는 점심 식사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냥 간단해요. 30번 다녀왔으니까 공산당이다. 이미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중국을 많이 다니고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호감도 갖고 있겠죠. 그러나 호감도 갖고 있고 중국을 보는 눈도 있고 확실히 무역과 개방을 이렇게 점점 많이 하면 중국의 그 지도부에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민주당의 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생각해 보면 중국을 어쨌든 뭐 수십 년 동안 1989년 이후에 지금까지 30번이나 왔고 그리고 한 번은 1년을 열심히 살다가 그 기본 실력이 있고 계속 30번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국에 대한 판단이 빠를 텐데 이거 좋은가 나쁜가 중국은 나름대로 계산을 할 테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이 선생님이 가르치던 이 월즈 부통령 후보가 선생님이었을 때 그 학교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은 입을 꼭 다물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경비원들이 캠퍼스를 좀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이제 막았답니다. 언론 취재를 막았다. 그게 이제 중국이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가 중국에 대한 이 이슈도 만약에 공화당에서 공격을 할 포인트가 더 깊어진다 싶으면 더 깊게 갈 것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전당대회 있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이 이슈별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갈 확률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슈도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많은 세계 다른 나라에게도 각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해서 시간이 오늘 조금 있다 싶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지진 때문에 엄청 놀라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저희 사무실이 10층이잖아요. 무척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또 그 지진 때 아주 딱 그 지진 때
바로 그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니까 정말 악명 높은 LA 단층 그 지진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진도가 이제 4.4였고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살고 계시는 그 엘세리노보다는 그 진앙지는 엘세리노지만 엘세리노보다는 그 조금 위쪽에 뭐 비아마리솔이라든가 사우스 패사디나 이런 곳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 단층 때가 1987년도에 그 위디어 그 네로스 5.9 지진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단층대랍니다. 그 당시에 이제 8명이 사망하고 3억 5,800만 달러의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어저께는 조금 작은 것이었는데 이게 앞으로 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쩌라고요? 뭐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별로 없는 겁니다. 푸엔테 힐즈 그 단층계잖아요. 푸엔테 힐즈 그 단층계인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기사를 쭉 읽어보고 든 생각은 그 당시에 그 지진이 뭐 어느 정도 깊이에서 뭐 이게 뭐 어디는 뭐 돌이 어떻게 돼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젠가 빅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뭐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속 시원하게 뭐가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 해놔야지 되겠다. 저도 어제 우리 동네에서 지진이 일어났네.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서류 같은 것은 다 해놨나 하다가 근데 모든 것들은 요즘 다 휴대폰에 들어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집에 가면서부터 일찍 가나 늦게 가나 하다가 그냥 볼일 보고 가자 하고 이제 평소처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벌써 이제 딱 이제 프리웨이에서 내려서 가다 보니까 가정집들이 전부 그 쓰레기통을 바깥에다 내놨는데 쓰레기통이 하나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일렬로 쭉 서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10층에서 느꼈던 그 진도를 생각하고 나서 저 다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제대로 세워놓은 건가? 그럴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가면서 뭐 파이프는 안전한가 이런 것을 봤는데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이제 꽃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꽃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진짜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꽃병이 100개가 넘습니다. 꽃병이 100개가 넘으니까 꽃병 유리장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밖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꽃병 유리장 위에 아주 긴 캘리포니아주니까 무슨 뭐 사막의 무슨 뭐죠? 사막의 무슨 뭐 조수아 트리도 아니고 선인장 같은 것을 상징하는 이런 아주 그냥 팔뚝보다도 더 가늘고 키는 길고 하는 이런 꽃병들이 있는데 그 꽃병을 4개를 딱 그 꽃병장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굉장히 가늘고 아래가 무겁고 위에는 정말 무슨 뭐 사이다 병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4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깨졌으리라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됐지 뭐 꽃병이 깨지는 것쯤이야 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게 우리가 고층에서 느낄 때와 1층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신다고도 하잖아요. 어제는 제법 강한 지진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거구나. 개인으로서 저야 뭐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뉴스를 보도를 해드려야지 된다면 하되 그러나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학생들도 이제 백투스쿨 돼서 학교에 갔는데 이럴 때 늘 그 훈련했던 것처럼 이 책상 아래에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그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뭔가 떨어질 곳이 있는 무서워하면서 벽 쪽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다던가 그리고 서류들도 준비를 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집에서는 나가야지 되나 안에 있어야지 되나 나갈 때 저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쪽으로 나가야지 되나 하는 기본적인 것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빌딩의 보강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한다던가 아파트먼트에서 한다던가 거기에도 물론 주민의 그 마음이 들어가긴 하지만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네가 이런 지진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당분간 집을 팔 땐 집값이 조금 낮아지나 다 개인적인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미국의 거의 모든 그 주요 뉴스는 전부 이제 뭐 대선 관련이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다 보도를 해드렸다 보면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가 꼭 트럼프 것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때의 선거 캠페인도 해킹을 당했다. 이란이 해킹을 했다 하는 것을 트럼프 측에서 주말에 제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방 수사국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란의 UN 그 대표부에 나와 있는 대표는 우리는 그따위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고, 지역에 따라서 뉴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애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은 역시 조지아주도 펜실베니아주와 마찬가지로 생활비가 비싼 겁니다. 대통령 선거와 다 연관이 있죠. 그런데도 현명한 그 쇼핑객들은 다 알아서 또 이렇게 저렇게 이쪽에서 비싸진 것을 이쪽에서 싼 것을 소비하는 형태로 좀 살아가고 있다. 생존 전략이죠. USA 투데이는 미국이 이제 조류 독감 대유행에 조용히 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최악의 상황이 닥쳐도 수백만 개의 백신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요즘 코비드가 굉장히 그 빨리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 코비드 무척 조심을 하셔야 된다 하는 뉴스도 지역에 따른 차이로 그 빅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애리조나 주민분들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1월 선거에서 낙태 접근을 허용하는 그 주민 발의안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헌법에 이런 것을 이제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추세만 보면은 지금 애리조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네바다, 뉴욕, 사우스다코타 등 뭐 한 11개 주에서 이런 비슷한 것이 이제 이미 애리조나처럼 11월 달에 투표에 붙여지도록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의 돼가는 상태거든요. 그럼 뉴욕 같은 데는 왜 들어있느냐? 더 강하게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주들은 메릴랜드도 그렇고요. 나머지 주들은 너무 낙태하는 것을 어렵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생긴 거죠. 해서 그 반대적인 내용들을 뭐 헌법에 딱 그 명시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다 전부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항상 누르는 힘이 강하면 반동도 커지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가 그 주에서 뭐 1864년도에 낙태법을 적용을 해서 낙태를 거의 힘들게 해놨잖아요. 그리고도 이제 그 주의 그 대법원의 판사가 근친상간이나 뭐 강간을 당해도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이제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공화당인 그런 의회에서도 이건 아니지 하고 그걸 뒤집었어도 지금 이제 주마다 법원이 더 강하냐, 의회가 더 강하냐, 그게 이제 진보 쪽으로도 그럴 수 있고 보수 쪽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이슈에서 조금 어떤 경우 삐걱거리기도 하는데 애리조나주처럼 어쨌든 낙태를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낙태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 하고 본인들이 이걸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민 발의안을 올리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다 조건이 맞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맞췄다 하는 얘기고요. 어머 시간이 많이 돼서요. 강혜신이었습니다.